아기 울음소리가 귀한 시대입니다. 인구가 계속 줄고 또 도심이 폐허가 되는 이른바 도심 소멸이 서울, 부산, 광주 이런 대도시들이 수십 년 뒤에 없어진다면 이게 믿기십니까? 전쟁 같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나 나타나는 극심한 저출산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상황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불과 20년, 25년 정도가 지나면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됩니다. 지난 2020년 대한민국은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한 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통계청이 예측한 시간보다 8년 앞당겨진 일입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 특징은 수도권 집중화. 수도권 면적은 국토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고향을 떠나는 걸까요? 강원도에 있는 영월. 전주요. 대구광역시에 살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고요. 직장이랑 학업이 이제 뭐 기회 같은 것들이 다 서울에 몰려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문화생활 하기가 진짜 거의 힘들어요. 고향 친구들은 대부분 넘어오고 싶어 하죠, 다. 지역에서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방 소멸의 문제는 인구 이동의 문제입니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더 심화되고 2021년 기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시군구의 수는 총 89개. 서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정치를 간직한 지역 대부분이 사라져버릴지 모릅니다. 고향 사람 기부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고향 사람 기부제요? 제 고향의 기부요? 제가 기부를 했을 때 저한테 답례품이 온다고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가 현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자치단체는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답례품 제공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기대할 수 있겠다. 인구 절벽 끝에선 한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지방 소도시들. 우리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1500년) 대가야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경상북도 고령군. 그러나 과거의 화려한 명성이 무색하게 지금은 행안부에서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89곳 중 하나가 됐습니다. 고령군 다산면에 사는 다둥이 엄마 오지연 씨. 최근 지연 씨의 가장 큰 고민은 세 아이의 교육입니다. 한정적이죠. 학원이 너무 몇 군데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만 보내야 되니까 한 학기가 지나거나 방학이 지나면 엄마 누가 이사 간대 이런 얘기하면 나도 이사 갈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계속 홈을 나지 않아요. 이사를 고민하는 데엔 열악한 의료시설도 한몫합니다. 동네에 소아과가 없는 탓에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타 지역 소아과를 다녀야 하죠. 때문에 아이들이 아플 땐 베테랑 엄마도 심장이 철렁합니다. 고령군에는 산부인과도 없습니다. 과거 첫 아이 임신 후 산전 검사며 출산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는 지연 씨. 큰애 때는 첫째니까 몰라가지고요. 무조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었고요. 그리고 차가 없어가지고 또 택시 부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신랑 일하고 있을 때 전화해서 애기 아프다 하면 와가지고 같이 병원 가고 아니면 여기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와서 진료는 볼 수 있는데요. 그 당뇨 검사나 입체 초음파나 그런 걸 다 해주니까요. 비용도 안 들고 도움이 많이 됐죠.
그 당시 지연 씨의 고충을 덜어준 건 찾아가는 산부인과.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고령군처럼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사는 산모들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난박동수는 우리 성인들보다 훨씬 빨라요. 우리들은 보통 안정 상태에서 경상북도에 지금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생각보다 좀 많거든요. 현재 시점으로는 한 6개군 정도가 없는데 그중에 이제 고령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저희가 이동 산전 진료 차량을 이용해서 무료로 찾아가서 진료를 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각종 검사들을 무료로 해주고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에 이곳 산모들에겐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그 검사 같은 거 금액이 부과되는 것도 여기서는 이제 군에서 다 무료로 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도시 대구를 가지 못한 사람들한테도 좋은 것 같고 굳이 임신이 아니더라도 그냥 다른 부인과도 봐주신다고 알고 있어서 그냥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고령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에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예전에는 이용자의 한 90%가 임산부였다면 지금은 한 75% 정도가 임산부라든지 가임 여성이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중장년층 부인과 진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 진료 인원으로 봤을 때도 예전에는 20-30명이었다면 현재는 10명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전 검사부터 육아용품까지 지원해도 해마다 줄어드는 산모 수. 아이를 낳고 키울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부부들은 임신을 주저하게 됩니다. 현재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16곳. 그에 반해 강남구엔 105개의 산부인과 소아과가 있습니다. 심각한 보육격차. 해답은 무엇일까요? 고령군에 이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또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경남 합천군. 합천군 쌍책면에 위치한 쌍책초등학교는 해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1학년에 입학한 신입생은 단 1명. 전교생은 고작 11명입니다. 졸업생이 제일 많았을 때가 거의 한 20년, 30년 전인데 그때는 거의 한 600명 정도. 네. 제가 보니까 2006년도부터 거의 학생 수가 50명대 그때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17명, 16명, 12명 점점 줄어들다가 올해 11명입니다. 네. 여기 살던 젊은 사람들도 도시로 다 직장을 구해서 떠나고 사실은 여기는 이제 노인분들만 남아있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 수도 확 줄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학교는 수업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인원이 적은 5, 6학년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듣는데요. 이렇게 해도 학생 수는 단 3명. 가끔은 친구들로 꽉 차 시끌시끌한 학교가 부럽기도 합니다. 불편한 거는 진도를 빨리 못 나가서 조금 불편하고 이렇게 좋은 학교인데 왜 사람들이 왜 많이 안 오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애들이 좀 더 많이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쉬는 시간 때 다른 학년들이 공부할 때 저 혼자 내려가서 공차할 때 외롭고 다른 거는 외롭진 않아요. 이 학교의 유일한 6학년 형준이는 졸업 전 마지막 추억이 될 수학여행도 가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학교에선 에어로빅이나 그림책, 철학 수업 같은
색다른 경험들로 충족시켜 주려 하지만 그마저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씩 불편한 점도 있지만은 오빠한테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저도 오빠처럼 잘하면 좋겠어요. 연습을 많이 하고 노력하면 돼. 난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되는데. 저희 학교 아이들이 지금 합천군 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는 편이고 굉장히 안정적인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직원 모두가 이 아이들한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는 편인데 저희의 노력으로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학생 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 쌍책초가 존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추억을 쌓아야 할 아이들. 친구의 목까지 채워주기 위해 선생님들은 끝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이들에겐 결국 친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학령 인구는 점차 줄어들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1993년에 900만 명이었던 반면 2016년에는 600만 명 미만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맞물려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떠나면서 노인들이 많아지고 경기는 활력이 없고 그리고 점점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복지 비용이라든지 의료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젊은 아이들은 없어지고 인재들이 점점 사라지는 그렇게 종합적인 문제로 살기 힘든 공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쌍책 초등학교에서 13km를 더 들어가면 아이도 젊은이도 사라진 지 오래인 사양 마을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해마다 줄고 노인 인구 비중은 점점 늘어나 현재 사양 마을은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 저희 마을은 63가구에 한 100여 명이 살고 계십니다. 주로 뭐 한 70대 80대가 주 위주로 하고 젊은 사람들은 뭐 몇 분 안 계시고 이랬습니다. 누구보다 일손이 필요한 농촌 마을. 하지만 평균 연령 70대의 노인 인구가 대부분이라 인력난이 극심합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지 주민들은 한숨만 늘어갑니다. 아이, 좀 부족하지. 많이 부족해. 부족해갖고 막 외국 사람들 대고 너무 힘들어갖고 우리 하는 거 가면은 힘이 들어. 아유 모르지 앞으로 이제 일손 부족하고 뭐 아들 애들이고 뭐 누구 어서 살 사람 있으려면 모르지. 예전에는 참 인구가 또 많이 살았고 호수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부 객기 나가고 뭐 돈벌이 한다고 다 젊은 사람들 다 나가보고 인구가 없어서 농사 짓기 참 힘들지요. 특히 수확철엔 젊은이들의 부재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이 마을엔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홀로 사는 독거 노인도 많습니다. 마을이요 온 지가 한 60년 얼추 됐지보다 오래됐어요. 어른 게야 말도 못하지 뭐 영감 없이 이 농사 지가 자식들 공부 시키고 뭐 이리저리 살락하면 고생 많지 뭐. 그때는 젊을 때는 여간 아파도 뭐 영감 있고 할 때는 조맨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그랬어요. 요새는 잘 안 간다. 약을 며느리가 사가이 날로 붙이 중에네 잘 안 가 요새는. 되게 아프면 아들 오라고 가고 그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겐 아프면 병원에 가는 당연한 일조차 쉽지 않은 일. 지금 뭐 시급한 게 물론 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다만 노인들은 뭐 건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있으면 그런 걸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난 사양 마을은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도 부족한 상태로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심화되며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 국민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을 뜻하는 중위 연령은 2060년이 되면 61.3세가 될 전망입니다.
그 사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은 점점 심해지고 남겨진 지방은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2002년에 벌써 수도권의 청년 인구가 비수도권의 청년 인구를 역전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청년들이 더 모이고 또 청년들을 쫓아서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주하는, 그 다음에 또 수도권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점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 심각한 지역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복리 정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은 연간 총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3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주민복지나 지역 발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죠. 기부금에 비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준비한 지역 답례품도 받을 수 있죠. 고향사랑 기부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사실 논의는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사실 2007년도부터 있었으니까 상당히 오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쭉 이제 이 논의나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제도화까지는 이르지 못하다가 20대, 21대 국회에서 우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 감소 등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국가균형 발전 이런 것을 도모하는 해법으로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내년이죠.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에서 500만 원까지는 16.5% 세액 공제, 그리고 500만 원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제도를 검토하고 있죠. 오늘 개최된 거는 이 고향사랑 기부금제와 관련된 정책연구회입니다. 그래서 아직 도입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 답례품 발굴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다양한 전문가, 실무가, 또 실질적으로 저희처럼 연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 조금 더 안정적인 제도 정착화를 위해서 이런 연구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한 분께서 한일 제도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곳이 일본이지 않습니까? 거의 한 14년 정도 먼저 안 가본 길을 걸어오면서 각종 제도적인 부분, 실제적으로 답례품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기부금을 모금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본의 사례들을 저희가 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는 일본의 고향 납세제를 벤치마킹한 제도. 일본은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왔고 현재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이점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私も政策研究会なんかに参加させていただきまして、でその中央政府あるいはその自治体の関係者、それからその有識者の方々がですね、非常に熱心に議論してしっかり準備をしておりますので、もう来年からですね、
その制度が安定的に稼働することを期待し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はい、返礼品を目当てにその寄付をする方もかなり多いと思いますので、そういった意味ではより魅力的な返礼品を用意するというのは大事なことな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제가 일본의 답례품을 보면서 가장 크게 좀 다가왔던 부분은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북해도에 시가시카와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진 마을로서 유명한데요. 지역에 기부한 분들이 기부한 금액에 맞춰서 주주가 되는 겁니다. 지역에서 없어져가는 그런 전통 산업을 살리면서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 14년째 고향 납세제라는 이름으로 기부제를 운영해 오고 있는 일본. 일본 시민들은 고향 납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納税する、本当は自分の市に納税するのを他の市に納税して、それの返礼で、いろんなものを受け取れるっていう制度。どんな返礼品ってあるの？いろいろ食べ物とか、それこそ旅行とかなんかいろいろあるみたいですけど。日本ではよくふるさと納税やっているんですか？そうですね。日本だと結構みんなやってると思います。ふるさと納税やったことありますか？あ、やったことあります。ありますか？あります。どんなものを？お米ですかね。そうですね。なんかやっぱ地方に還元しようという気にはなりますよね。何を選んだことありますか？返礼品で。やっぱり牛とかお肉、和牛選ぶとき返礼を見て選ぶんですか？地域を見て選ぶんですか？返礼を見て選びますね。お肉お肉で選びます。お肉で도쿄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이페이 씨. 이페이 씨는 고향 납세제를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 고향 납세제 마니아입니다. なんか始めたきっかけはあったんですか？友達がやってて、ですごいいいよってその友達ん家ですき焼きパーティーやったんですけど、それ全部ふるさと納税だって聞いて、ちょっとやってみようかなと思って。実際にどんなものがあるんですか？中身は。中身はもう何でもありますね。今お米もあるしパンもあるし、果物、野菜、卵、酒から麺と旅行のチケットとかから日用品もありますし。返礼でもらったものとかちょっとだけ見せていただいてもいいですか？これは普段食べてるお米で、こっちは返礼、これティッシュですね。保湿ティッシュ結構 주로 생필품 위주의 답례품을 선호한다는 이페이 씨. 가끔은 값이 비싸 선뜻 사지 못했던 고급 먹거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これからもちょっとこの制度は利用したいとか気持ちはありますか？利用したいと思ってます。なぜなんでしょうか、それは。楽しいからですかね。楽しい。楽しい。毎年こうね、今年は何にしようかなとか選ぶのが楽しいですね。고향 납세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14년간 노력해온 일본. 그 시작엔 역시 저출산과 재정 부족으로 인한 지방 소멸 우려가 있었습니다. もともとは田舎の方の自治体からもこういうふるさと納税のような仕組みのようなものを作ってほしいという声も一部ありまして、それはその田舎の団体からすれば、子供を大きくなるまで育ててせっかく働いて税金を納められるような年になった時にはもう東京に行っていてお金かかるだけかかって入ってこないんだという声もあったので、そういう地方の団体からはこういう仕組みを作ってほしいという声はありました。自治体からの意見も様々でして、もちろん寄付額たくさん集めている団体からするととてもいい仕組みですと。
当然寄付金集まればそのお金をいろんな住民のために使えますし、あと返礼品というのも地元で作られたものが基本なので、地元のそういう事業者も潤うと。これまで農産物作っても売り場がなかったという人たちも、日本中の方にお礼の品として届けられるので、事業者の方でもだいぶ助かっていますと、いった声も聞かれます。일본의 고향 납세제 기부금은 2014년 이후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7년 연평균 증가율은 무려 47%. 고향 납세제의 경제 파급 효과는 2021년 기준 무려 28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향 납세제의 성공을 이끈 건 단연 답례품. 일본에서는 로컬푸드 판매점에서 답례품을 수령할 수 있을 뿐더러 자판기 나라답게 답례품 자판기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고향 납세제 성공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아이치현의 이누야마시. 일본 전통이 살아 숨쉬는 이누야마시는 지역 특색을 최대한 살린 답례품으로 처음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누야마시를 상징하는 맥주도 그중 하나. 이 맥주는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지역의 자랑인데요. 답례품으로 선정된 후 인지도 상승은 물론 매출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そうですね、やはり地元のビールっていうふうに認識していただいていることが多いと思います。そういった意味では返礼品に入ったっていうのは大きな意味があると思います。これからもっと期待しているところはあるんですか？そうですね、やはりイネモビール出したばかりですので、こちらの方がたくさん販売していただけますと、より地元の名前も売れますし、私たちのビールも認知していただけるので、ここは一番期待しているところですね。 답례품의 인기는 기부금으로 이어졌고 지역 경제 활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누야마시는 고향 납세제를 활용할 다른 아이디어도 생각해냈죠. 基本的にやっぱりふるさと納税っていうのはお金を集めれるような制度なので、犬山としては残していきたいもの、伝統的なものっていうものを残すために使えれば一番いいかなっていうような話がありまして、その中でも今、形にあるものを残す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市の予算ではできると思うんですけど、形のないものを残していこうっていうのにはやっぱりこういう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っていうのがちょうどいいのかなっていうような結論に立って、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で集めたお金を、鵜匠さんの伝統のために使いたいということで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させてもらってます。そうですね、鵜飼もですね、この地方では、約1300年ぐらい、前から行われている、その伝統的な要は療法という形になってます。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自体は、平成28年、29年の2年間、行われたというふうで、聞いております。で、最初の1年目で、約年間で200万。で、2年目で40万ぐらいという形でちょっと金額が落ちてしまったのもあるんですけども、2年間で約240万ぐらいの金額が、鵜飼のその保存継承の形で、使わせていただいたという形になっています。우카이는 새를 이용해 민물고기를 잡는 일본의 전통 낚시 기법. 이누야마시는 이 전통을 계승해 오고 있었지만 재정 부족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이누야마시는 바로 여기에 고향 납세제를 접목시켰습니다. 전통문화 살리기라는 타이틀에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졌고 덕분에 사라질 뻔했던 우카이 계승자도 계속 육성할 수 있었습니다. 自分たちの感覚だと正直そんなには期待はできなかったですけど、だから本当ありがたい反応ですね。ただやっぱり鵜飼の船頭さんも今少なくなってきちゃって高齢化も進んで、なので船頭さんやりたいとか鵜匠にやりたいっていう人が来ていただけるとすごいありがたいです。 이누야마시는 기부금 대부분을 우카이 축제나 관광상품 개발에 사용했고 이는 관광객 증가를 이끌어냈습니다. 덕분에
인구 유출로 고민하던 이누야마시는 활기 넘치는 관광 명소로 발돋움했죠. 일본 고향 납세제의 또 다른 성공 요인은 기부금 사용처의 투명화라고 합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지역 발전을 도모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각 시도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고향사랑 기부제 전담팀을 꾸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전남도청은 전국 도청 중 유일하게 고향사랑과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품목들을 이렇게 답례품에 선정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시군 답례 품목들을 한번 받아봤잖아요. 근데 먹는 것 종류가 많은데 이렇게 강진처럼 청자 이런 게 좀 포함되는 것도 좀 구색이 맞죠. 지역 특색을 살린 답례품부터 홍보까지 총력을 다해 준비 중이라는 고향사랑과. 우리 도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금년 1월에 전국 최초로 고향사랑 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는 고향사랑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고요. 고향기부금팀에서는 제도 시행을 뒷받침할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등을 준비하고 있고요. 출향 도민 지원팀에서는 출향 향후에 애양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출향인 고향 방문 행사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도청은 출향민과의 교류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고향에 관심을 갖는 것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의 핵심이니 말이죠. 인구 약 5만 명의 소도시 충북 옥천. 옥천은 풍류와 멋을 느낄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관에서의 1박 2일 한옥 숙박권을 답례품으로 선정했습니다. 고즈넉하고 정감 가는 한옥에서의 하루는 부모님들에게 이미 인기 만점. 가격이 저렴하다 해가지고 좀 불편할 거다. 그런데 와보니 가격비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꾸며지지 않으니까 좀 점검이 간다든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느낌이 좋았어요. 한옥 숙박권에 이어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권도 있습니다.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들을 마련해 관광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게 옥천의 계획. 평소에 못 해본 경험을 또 하게 돼서 가족들이랑 또 한 번 더 와서 체험을 해보고 싶어요. 전국의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을 통해 옥천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자연스레 관광객이 늘고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띨 것입니다. X가 났어요, 났어요. X 났죠? 다음에도 가족들이랑 이렇게 체험도 많이 하면서 추억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처음 알아가고 너무 이쁜 곳인 것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애들이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얘기를 해주었고 경험해보지 못한 전통문화 체험을 해볼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옥천은 전통문화 체험뿐만 아니라 특산품 또한 답례품으로 준비 중입니다. 싱싱한 과일과 채소, 다양한 먹거리들은 이미 입소문 자자한 옥천의 명물. 이제 옥천 옥골푸드 직매장은 옥천 관내 생산자분들이 옥천에서 나는 1차 산물밀 가공품들을 직접 생산, 진열, 포장해서 판매하시는 곳입니다.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옥천에서 나는 신선하고 안전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매장에 직접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가끔 한 번씩 놀기 삼아 옵니다. 아주 농사 지으신 분들이 이름까지 딱 붙여가지고 또 언제 몇 월 며칠 날 했다 하는 것도 붙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믿고 이제 감사한 마음도 살아가는 거죠. 이곳에서 판매하는 먹거리들이 답례품이 돼 전국으로 배송된다면 사람들은 편하게 받아 먹으니 좋고 지역은 경제가 사니 좋고 그야말로 일석이조겠죠. 우리 옥천군에서는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현재 조례 제정, 답례품 발굴, 기부금 활용 방안 등 제도 준비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치단체와 또 지역 생산자, 민간 전문가가 협력해 답례품 생산, 가공, 유통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이 답례품을 고리로 해서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인구가 100명씩 줄고 있는 경남 창녕군 역시 고향사랑 기부제를 위해 일본 이누야마시의 경우처럼 멸종위기 생물인 따오기로 답례품을 준비 중이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로 현재 보호를 하고 있고 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따오기를 2008년에 한 쌍을 도입을 하면서 사육 증식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현재 사육하고 있는 따오기는 대략 한 280여 마리 정도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따오기 우선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예정이고요. 더불어 따오기 야생방사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행사에 참전할 수 있는 기회도 저희가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따오기 관련한 여러 체험 행사들을 통해 멸종 위기 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는 창녕군. 또 우포늪 생태 체험장에서 즐기는 쪽배 체험과 미꾸라지 잡기 체험도 기부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패키지 상품으로 쪽배, 미꾸라지, 우렁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포 생태 체험장은 기본적으로 친환경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뜻은 주변의 환경 자체가 건강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포 생태 체험장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하고 탔었는데 타보니까 좀 흔들거려도 되게 재밌었고요. 친구들과 이제 우포 전통 배를 체험해줄 수 있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포 생태 체험장 와서 이 배 타기 꼭 추천드리고요. 모두 우포 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최고! 창녕은 다양한 체험 행사 외에 특산품인 마늘도 답례품 후보 중 하나. 창녕 마늘은 이미 유명해서 전국 각지로 납품되고 있다는데요. 예, 우리 창녕 마늘은 토양이 비옥하고 인산 함량과 유황 성분이 많아 마늘 특유의 한가 맛이 풍부합니다. 엄격한 검사 규격을 적용하여 수매한 계약 재배 마늘을 깐마늘 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품질이 아주 우수합니다. 우리 창녕 마늘이 답례품으로 선정되어 공급되면 품질의 우수성 홍보 효과와 농가 소득 기여에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따오기 방사 경험하는 체험권을 답례품으로 해서 자연의 신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 우포에서 이런 자연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아주 아마 색다른 그런 경험이 될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 그런 향우들, 우리 창녕 출신 향우들이 이런 계기로 고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런 계기, 고향에 대한 사랑, 이런 게 충분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안덕마을 역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체험 답례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덕마을은 힐링, 치유, 한방을 테마로 한 대한민국 대표 웰니스 관광지역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10여 년 전부터
건강 힐링 체험 마을을 테마로 마을 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 맞춤형 체험 코스로 차별화를 둔 안덕마을. 전통 구들 방식을 이용해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황토 한증막이 메인입니다. 여기가 너무 좋아서 일로 이사 왔고 한증막을 해보면 몸이 확 풀어지고 너무 좋아요. 황토로 돼 있어가지고 사람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완주 구품 중 하나의 감도, 답례품으로 재탄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유명해서 고종 황제한테까지 진상품으로 올라가서 그때부터 고종시 감이라고 불렸어요. 설에 꽃감이 이제 상품화 돼서 선물로 나가거든요. 받으신 분들이 다 좋아하셔요. 씨도 없고 맛도 좋다고. 완주감은 새콤달콤한 감식초로도 만들어집니다. 이 감식초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유독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데요. 답례품을 통해 전국에 이 맛을 알리고 싶다는 생산자들. 저희 완주군의 감식초는 주요나 주정을 포함하지 않고 오로지 고종시 간만을 이용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감식초는 원적외선이 나오는 황토방 안에서 전통 발효 방식인 항아리 숙성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이라는 시간을 정성 가득히 관리하고 출하하여 풍미와 먹넘김이 뛰어나다고 자부합니다. 완주군은 로컬푸드 1번지인 만큼 지역 농업과 연계한 로컬푸드 꾸러미, 로컬푸드 가공식품, 사회적 농업 제품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은 전국 홍보에 효과도 있는 만큼 감을 비롯한 지역 농업의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선보일 고향사랑 기부제. 핵심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겠죠. 기부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속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정보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기부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이음을 통해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개인의 주소지 및 기부금액 확인,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합니다. 또한 기부자는 시스템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별 답례품과 기금 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납부는 정보 시스템 등 온라인 방법 외에 지정금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 시스템 사용에 애로가 있으신 어르신 등을 위해 농협과 협력하여 전국 5,900여 개의 농협 지점에서 대면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향과 국민을 잇겠다는 야심찬 포부 아래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내 고향과 나를 잇는 여행에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고향사랑 기부금의 두 가지 효과는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그리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또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대한민국의 어떤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하잖아요. 뭔가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조금이라도 이제 기부를 해서 그 지역이 조금 발전할 수 있다면 네, 저는 할 것 같아요. 뿌듯하다 그럴까? 내가 이렇게 기부를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공감하고. 제 후배들을 위해서, 고향 후배들을 위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물 좋고 공기 좋고 모든 게 다 좋은 안덕으로 오세요. 전 국민 여러분, 전통의 멋과 현대의 삶이 공존하는 이곳 옥천 전통문화체험관을 오세요. 물 좋고 공기 좋은 청량으로 놀러오세요.
채널 A